집에 들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놀란 남동생이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갓나새끼 지금 죽어도 죽을 거, 이따 죽어도 죽을 거. 군인 하나가 쌍스러운 욕을 해대며 들고 있던 몽둥이로 남동생의 머리를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쓸 새도 없이 팍팍 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동생은 더 이상 고체지도 오지도 못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어머니 있으며 축 늘어져 있던 남동생, 결국 머리에 무디 보이는 후유증을 앓다가 제대로 된 병원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1951년 3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들고 있던 장대로 38선을 긋듯이 운동장을 동과 서로 갈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쪽에 앉게 됐는데 그때는 어느 쪽이 사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떠밀려 가족들이 서로 떨어지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가족을 찾아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니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았습니다. 군인들은 제주도로 간다며 사람들을 수십 명씩 운동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다다닥 다다닥 나고 또 사람들이 나가자 총소리가 다다닥 다다닥 나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여 가자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어머 암만 해도 이거 죽여보는 거 담수다. 우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투다. 이것은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이젠 사람들이 다시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끌려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떠밀려 다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옹탕밭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지금도 옹탕밭 앞을 지날 때마다 죽은 사람들이 시체 더미가 떠오릅니다. 엎어져 죽은 사람, 사타구니에 들어가 있던 머리, 입에 들어가 있는 발, 은비녀가 꽂혀있는 머리채를 잡고 엉켜져서 죽어있던 시신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못 견뎠으면 그렇게 몸이 뒤틀려 죽어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그런데 더 야속한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비가 구름에 들어갔다 어느 순간 반짝 나오고 또 구름에 들어갔다 반짝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으로 스며들어 점점 검붉게 물들었던 온팡밭 흙이 햇빛에 반사되어 유리알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죽음의 공탑에서 눈부시게 반짝거렸던 붉은 피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군인들은 우리를 쭉 앉혀놓고는 중뒤에서 총을 장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덕 철거덕 쇳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는 저와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젠 우린 다 죽었구나. 마지막이구나. 체념의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격 중지의 이 외침. 이 갓나 새끼들 파리 새끼보다 목숨이 더 기네. 어린 가슴에 박힌 군인들의 욕지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나는 지금 파리 새끼보다 긴 목숨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49년 1월 17일) 북촌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군인들은 우리 마을을 전소시켰고 아무 죄 없는 주민을 300여 명 이상을 각서시켰습니다. 운동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마다 뿜어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불타버린 집과 함께 불타던 시신들, 집에서 뛰쳐나온 소와 돼지가 날뛰던 모습까지 이제 그만 70년의 세월과 함께 잊혀져도 좋으련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지옥 같던 그날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다음날 아침 함덕 대대본부로 오라는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 우리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함덕리로 갔습니다. 함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죽어있는 곳을 미친 듯이 뒤적고 다녔습니다. 어제 북촌국민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군트럭에 실려가던 이모는 분명 노란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함덕 바닷가 모래사장 구덩이에서 찾아낸 이모의 시신은 너무도 비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모는 얼굴도 유방도 북부도 모두 칼로 난자당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모와 외삼촌은 나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무참히 학살당한 후 형호수에 끌려간 작은 외삼촌은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제주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던 큰 외삼촌은 일본 동경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해방 직후 하루는 조그만 헬리콥터 한 대가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 큰 외삼촌이 미군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던 외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서는 코큰놈이 우리 아들 잡아간다며 큰 외삼촌 바지가랑에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외삼촌과 대화를 하던 코큰놈은 외삼촌이 어깨를 다독다독하고 헬리콥터에서 상자 하나를 내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초콜릿, 돼지고기 통조림, 가루비누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이 자랑이고 집안이 기둥이었던 우리 큰 외삼촌 역시 사삼사건으로 잡혀가 어디서 죽었는지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삼이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집 대신 가만히도 들려쳐진 움막에서 친척들과 모여 살아야 했고 먹을 양식이 없어 바다의 해초와 산이 풀을 뜯어먹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남의 집 밥을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마음껏 배우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더 배울 수 있었다면 그 많았던 꿈 중에 하나쯤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9살 소녀가 80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버린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내 꿈이 가졌구나 합니다. 할머니가 되어버린 책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중언을 들으셨듯이 제주 4.3은 미 군정기에 제주도 주민들에게 가해졌던 인권 유린 및 학살 사건입니다. 저희 마지막 소망입니다. 유엔이 설립 취지에 맞게 미국이 4.3이 진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 간절한 마지막 소망입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